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논쟁이나 적대적인 감정을 소멸시키고 선의를 갖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말을 주의 깊게 듣게 하고 싶지 않은가? 좋다. 여기에 그 비결에 해당하는 말을 소개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제가 당신이었더라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대답하면 점잖아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100%의 성의로 말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대의 입장이 되면 상대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니까 말이다. 알카포네를 예로 들어보겠다. 당신이 그와 같은 신체와 성질 그리고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가정하자. 그가 겪은 환경과 경험도 모두 가졌다고 치자. 그러면 당신은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알카포네라는 사람을 만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방울뱀이 아닌 까닭은 부모님이 방울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잘나서 오늘날의 당신이 된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화를 내고 고집불통으로 비이성적인 사람들 또한 그렇게 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불쌍한 영혼을 가볍게 여겨라. 동정하고 이해하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나니 하고 말하라.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4분의 3은 동정에 굶주려 있다.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면 그들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언젠가 나는 작은 아시들의 저자인 루이자 메이 엘코트의 이야기를 방송한 적이 있다. 나는 그녀가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에 살면서 불멸의 저서들을 집필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뉴햄프셔주의 콩코드에 있는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고 이야기하고 말았다. 뉴햄프셔라고 한 번만 말했으면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2번씩이나 말해버린 것이다. 곧바로 날카로운 비난의 편지, 전보, 신랄한 메시지들이 쇄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는데 몇몇 사람은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매사추세츠의 콩코드에서 자라 지금은 필라델피아에 거주한다는 어느 중년 부인은 나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루이자 메이 엘코트를 뉴기니의 식인종이라 했어도 그 부인을 그토록 화나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이런 여자와 결혼하지 않게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당장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비록 내가 지명을 잘못 말했지만 그녀는 상식에 어긋나는 더 무례를 저질렀음을 말해주고 싶었다.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정말 속 시원히 그녀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한 짓은 어떤 바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보들은 대개 그렇게 한다. 나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 그녀의 저기를 호의로 바꿀 결심을 했다. 이것은 모험이자 일종의 게임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그녀였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그녀를 이해하기로 했고 그 후에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나는 그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인, 일전에 편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제 이름은 데일 카네기라고 합니다. 몇 주일 전에 제가 한 루이자 엘코트에 관한 방송을 들으셨더군요. 그때 저는 그녀가 뉴햄프셔의 콩코드에 살았다고 말하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바보 같은 실수였죠. 그래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어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카네기 씨, 제가 흥분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할 사람은 부인이 아니라 저입니다. 학교 다니는 애들도 저보다 나을 거예요. 그 방송이 나간 다음 일요일 날 방송을 통해 사과드렸지만 부인께 개인적으로 다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매사추세츠주의 콘코드에서 태어났죠. 저의 집안은 200년 동안 매사추세츠 지방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엘코트가 뉴햄프셔의 콘코드에서 살았다는 방송을 듣고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편지를 보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부인께서는 저보다는 기분이 덜 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의 실수는 매사추세츠주를 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상하게 하더군요. 부인만한 위치와 교양을 갖춘 사람들 중에 방송하는 이들에게 일부러 시간을 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혹시 제가 또 실수를 하면 다시 편지를 써서 지적해 주십시오. 글쎄요. 아무튼 제가 한 비난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군요. 선생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사과를 하고 그 부인의 입장을 이해했기 때문에 부인도 사과를 하게 되었고 나를 이해해 주었다. 나는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만족감을 성취했는데 그것은 모욕에 대해 친절을 베풀어 얻게 되는 그런 만족감이었다. 분풀이로 그 부인에게 스쿨킬강으로 뛰어내리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감정을 자제하고 상대방을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 더 큰 보람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백악관의 대통령은 거의 매일같이 골치 아픈 인간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태프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경험을 통해 악한 감정을 중화시키는 데에는 동정심이 절대적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 져서 봉사의 윤리에서 태프트 대통령은 야심에 찬 어느 어머니의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혔는지 실화를 소개하고 있다. 약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남편을 둔 워싱턴에 사는 한 부인이 자기 아들을 어느 보직에 임명해달라고 하면서 6주 동안이나 간청을 했다. 그 부인은 상하원 의원들의 도움까지 얻어 그 일을 계속했다. 그 자리는 전문적인 자질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므로 국장의 추천을 고려하여 나는 다른 사람을 임명해버렸다. 그러자 그 부인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거절한 무례한 사람이라는 내용이었다. 부인은 특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어느 법안을 자신이 주의회 의원들을 설득시켜 통과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에 대한 보답이냐며 불평했다. 그런 편지를 받으면 누구나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례함을 응징하고 싶어 바로 반박 편지를 쓰게 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즉시 붙이지는 않는다. 책상 서랍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잠가두고 2, 3일 지나서 다시 읽어본다면 분명히 그 편지는 붙여지지 않을 게 뻔하다. 나도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부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분명 실망하고도 남을 일인데 아쉽게도 대통령 본인에게도 선택권이 없고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인물을 선택하여 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가능한 한 정중한 편지를 부인에게 보냈다. 그녀의 아들이 원하는 자리를 얻게 되기를 나도 희망한다고 썼다. 이 편지를 받자 부인은 마음이 누그러져 그런 편지를 보내서 미안하다는 글을 내게 보내왔다. 그러나 내가 제출한 그 임명권은 즉시 확정되지 않아 얼마 후 비록 글씨는 다른 편지였지만 그 부인의 남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 편지에는 부인이 이 일로 실망한 나머지 신경쇠약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으며 아주 심각한 위암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나보고 그 임명권을 철회하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 임명하여 부인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지 않겠느냐고 했다. 나는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그 진단이 오진이기를 바라고 그녀의 중병으로 인한 슬픔을 그와 같이 나누고는 있지만 이미 제출한 임명권을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내가 임명한 사람은 곧 확정되었고
그 편지를 받은 이틀 후 우리는 백악관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우리 부부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은 바로 이들 부부였다. 부인이 최근에 무척 심하게 앓고 있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제이 맹검은 오클라호마의 툴사에 있는 한 승강기 정비 공장의 사장으로 툴사의 어느 유명한 호텔과 정비 계약을 맺었다. 그 호텔의 지배인은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2시간 이상이나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수리하는 데는 적어도 8시간이나 소요되었다. 그리고 그의 회사에도 호텔 측의 편의에 따라 수리해줄 인류 수리공이 항상 대기하고 있진 않았다. 제이 맹검은 인류 수리공에게 그 일을 맡길 계획을 세운 다음 호텔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그와 옥신각신 논쟁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릭, 호텔이 매우 바빠 에스컬레이터 수리를 최단 시간 내에 끝내고 싶어 하는 걸 잘 알고 있네. 자네의 염려를 이해하고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점검해서 지금 완전 무결하게 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더 자주 고장나게 되고 그때는 오랫동안 운행을 중지하게 될 것세. 며칠씩이나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그러자 지배인은 차라리 8시간 동안 운행을 중지하는 게 며칠 동안 운행을 중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동의했다. 손님들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지배인의 욕구를 이해함으로써 제이 맹검은 그 지배인이 적대적 감정을 품지 않고 원만하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조리스 노리스 부인은 피아노 선생들이 10대 소녀들을 가르칠 때 흔히 저질러온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주었다. 노리스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바베트의 긴 손톱이 피아노를 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죠. 처음에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애와 가졌던 면담에서 저는 손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슨을 시작하지 않을까봐 그랬기도 했고 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정성껏 길렀던 손톱을 깎게 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첫 레슨이 끝난 후 저는 기회를 보아 바베트에게 말했습니다. 바베트, 너는 손도 예쁘고 손톱도 아름답구나. 그러나 만일 내가 피아노를 내 능력껏 원하는 만큼 치고 싶다면 손톱을 조금 깎지 않겠니? 더 빠르고 쉽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자신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한번 생각해 보렴. 그러자 바베트의 얼굴에는 거부하는 표정이 완연했습니다. 그의 엄마한테도 이렇게 말하면서 손톱이 정말 예쁘다고 말도 했습니다. 그의 엄마도 역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베트의 아름다운 손톱이 그녀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바베트가 2번째 레슨을 받으러 왔을 때 놀랍게도 그 애는 손톱을 자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한 일을 한 그녀에게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베트가 그렇게 하도록 영향을 끼친 그의 엄마한테도 고맙다고 했죠.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어머, 저는 한 게 없어요. 바베트 혼자 결정한 걸요. 그 애가 다른 사람을 위해 손톱을 깎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노리스 부인이 바베트에게 겁을 줬던가? 손톱이 긴 학생은 가르치지 않겠다고 말했던가? 아니다. 그렇지 않았다. 노리스 부인은 바베트의 손톱이 아주 예쁘고 그것을 자른다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정했다. 노리스 부인의 말 속에 그래, 참으로 힘든 일이야. 쉽지는 않겠지만 손톱을 깎으면 피아노를 더 잘 칠 수 있어.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솔 휴로크는 아마 미국에서 으뜸가는 무용 감독이었을 것이다. 거의 반세기에 걸쳐 휴로크는 예술가들, 즉 살리아핀, 이사도라 덩컨, 그리고 파블로바와 같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예술가들과 일했다. 개성이 강한 스타들과 접하면서
제일 먼저 휴로크가 터득한 교훈은 그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동정심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3년 동안 솔 후로크는 피오드르 살리아핀의 감독을 맡았다. 그러나 그는 항상 문제의 인물이었다. 그는 마치 버릇 나쁜 아이처럼 행동했다. 히로크는 저 친구는 모든 면에서 아주 끔찍한 사람이야 라고 했다. 일화를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노래를 부르기로 예정된 날 정오경에 살리아핀은 솔 휴로크에게 전화를 걸어 솔, 몸이 좋지 않아. 목구멍이 마치 굽지 않은 햄버거 같아. 오늘 밤에는 노래를 할 수 없겠는걸? 하고 말했다. 히로크가 그렇다고 싸움을 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흥행사는 예술가를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살리아핀이 묵고 있던 호텔로 달려가 진정한 동정심을 보냈다. 이 불쌍한 친구 안 됐구먼. 물론 노래를 못하고 말고 당장 약속을 취소하겠네. 자네는 몇천 달러 손해를 보겠지만 자네 명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살리아핀은 한숨을 쉬며 나중에 다시 오는 게 좋겠네. 5시쯤 와서 내 상태를 봐주게 하고 말한다. 5시가 되면 휴로크는 다시 호텔로 가 동정심을 표현한다. 다시 약속을 취소하자고 주장을 하면 살리아핀은 또 한숨을 쉬면서 글쎄 나중에 다시 오게 그때쯤 되면 낫겠지 하고 말한다. 7시 30분이 되면 이 위대한 가수는 노래 부르기를 승낙하면서 휴로크에게 메트로폴리탄 무대에 올라가 살리아핀이 지독한 감기에 걸려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다고 관객들에게 말해주도록 양해를 구했다. 휴로크는 그것이 이 가수를 무대에 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다. 아더 아이 게이츠 박사는 그에 져서 교육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모두 다 동정심을 갈망한다. 어린이는 자기의 상처를 무척 보여주고 싶어하며 심지어 동정심을 많이 받고 싶은 나머지 상처를 만들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상처를 보여주고 싶어하며 사고나 질병, 특히 외과 수술 같은 것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불행에 대한 자기 연민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길 바란다면 즉시 실행하라. 원칙 9.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